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는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까?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많은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나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. 특히 이 방위비 분담, 그 부담금과 관련돼서 그만큼을 내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나토의 회원국이 한 몬테니그로라고 좀 작은 국가가 있는데 몬테니그로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왜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해야 되느냐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계속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고 또 자기 측근들에게는 나토 탈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이미 측근들 회고록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과연 거기까지 정말 갈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생각은 탈퇴하고 싶은 건 맞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그것을 활용을 해서 트럼프가 사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활용을 하고 있다. 그 정도까지 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쪽의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방위 분담을 끌어내겠다.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보였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은 적성국이 아니라 동맹국입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동맹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타깝게 한국을 포함해서 그렇게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에게 먼저 이런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요.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요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이미 회고록들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그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한미군, 주일미군 철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랑 함께 당신이 재선을 해서 한번 2기 때 한번 생각해보자.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런 그 증언들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여기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그 최근에 인터뷰한 오브라이언이라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 때 국가안보부장관을 했고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국무장관 후보로 올라와 있는 핵심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꽤 길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. 대신에 주한미군, 주일미군의 기본적인 기능을 중국 견제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러면 그 맞는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어젠다 47을 통해서 핵심 대외 정책을 던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겠다. 근데 중국 견제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? 비용의 문제가 매우 많이 드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, 일본, 호주 혹은 또 유럽 동맹국까지 활용을 해서 견제를 한다면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주한미군, 주일미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맞고요. 또 하나는 트럼프가 비용에 민감하니까 사실상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비용이 더 듭니다. 왜냐하면 현재의 여기는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보존해주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보내더라도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뭐 트럼프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긴 해야겠지만 당장의 어떤 주한미군 철수가 공약으로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